이거 보이세요? 제가 어제 프랑스 남부를 갔는데 해변가 한번 보세요. 우와,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바다랑 하늘이 쫙 펼쳐져 있고 머리도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가본 적은 없어요. 화면 너머에 있는 거거든요. 소위 말하는 랜선 여행입니다. 이게 여행이라고? 비행기만 타다 돌아오는 것도 여행이라고 하더니만 장난하신 건가? 아니요, 장난 아니고요. 이런 상품 내놓은 회사들은 누구보다 진지합니다. 정말 살려고 내놓은 거니까요. 여행업이 지금 이 정도인데 그럼에도 여행주를 사야 하는 이유가 있다? 잠깐, 쇼핑 채널에서 웬 여행 얘기냐고요? 에이, 쇼핑이나 여행이나 최저가 따라가는 건 똑같잖아요. 있더라 6번째 이야기, 여행업의 위기와 변화입니다. 2020년 해외 여행객이 작년 대비 약 98% 감소했습니다. 여행사 매출 역시 절벽 수준으로 폭락했어요. 대부분 메이저 여행사 매출이 80% 이상 감소했는데 수익 구조가 다양하지 않은 중소 여행사들은 훨씬 더 심해요. 작년부터 매출이 제로에 수렴합니다. 도산한 업체도 많고요. 그마저도 폐업하려면 대출을 변제해야 하니 울며 겨자 먹기로 회사만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여행사의 위기가 이번에 처음 시작된 건 아니에요. 이미 업계에서는 이전부터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잘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조금 더 들어가기 위해 이쪽 업계를 조금만 세분화해 봅시다. 종합 여행사가 있어요. 하나투어, 모두투어, 노랑풍선. 느낌 아시죠? 이번 영상에서 말하는 여행사는 대부분 이쪽입니다. 주로 패키지 여행 상품을 다루는 회사들이죠. 다음은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스카이스캐너. 이 회사들은 흔히 OTA라고 불립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이용해보셨을 거예요. 숙소나 항공편을 최저가 중심으로 큐레이션 해주는 곳이죠. 둘의 관계는 KBS랑 넷플릭스 정도 되려나? 여행에 익숙하지 않거나 여행 계획 세울 시간이 없다든지 그냥 귀찮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아서 최소한의 패키지 수요는 유지가 되거든요. 그럼에도 친구가 패키지 여행 간다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응? 웬 패키지? 부모님 모시고 가나? 젊은 층한테 패키지 여행은 선택지에 없어요. 까오상하거든요. 대부분 OTA 활용해서 호텔 예약하고 항공권 예매하고 혼자 계획 잘만 짭니다. 여행사 입장에서 더 문제는 앞으로 이런 세대들이 해외 여행객의 주축이 된다는 거죠. 정보가 너무 많아졌어요. 블로그 여행 포스팅만 받아요. 여행 준비부터 끝까지 나노 단위로 모든 게 쪼개져 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의 포토존이 어딘지, 현지 느낌 나면서도 안전한 모스크바 펍이 어딘지, 방콕에서 택시비 사기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찾아보면 너무 디테일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랑 꼭두 새벽부터 같이 다니면서 억지로 쇼핑하고 급식 느낌 나는 단체 식당 갈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변화가 좀 앞당겨졌을 뿐 살을 깎는 여행사의 결단과 도전은 시간 문제였던 거죠. 실제로 여행사들의 천근만근 같았던 엉덩이가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인터파크 투어에서는 실시간 항공권 가격을 동결한 얼린 항공권을 선보였어요. 성수기든 비수기든 미리 구입한 특가 항공권으로 저렴하게 여행 떠날 수 있다는 거죠. 참고로 저도 샀습니다. 공식적으로 해외여행 가능하다고 인정되고 나서 1년 이내에 사용하면 되니까 개이득 아니에요? 참 좋은 여행은 이베이나 쿠팡의 해외 직구랑 좀 다른 결의 직구 상품을 내놨는데요. 그 나라 필수템들을 여행지 가격이랑 비슷하게 확보해서 판매하는 거예요. 이탈리아 레오나르디 발사믹 오일 같은 것들이요. 개인적으로 면세 쇼핑 상품보다 이게 더 여행 분위기라고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는 앞으로 물류업 쪽에 힘을 많이 실을 것 같아요. 여행사 사업 다각화의 대표적인 예시죠. 근데 제가 아까 지금이야말로 여행주 살 적기라고 했죠. 사실 이런 거 한다고 매출이 이전만큼 확 뛰진 않아요. 이런 시도들은 고객과의 접점을 유지하면서 겸사겸사 고객들을 선점해두려는 목적이고 핵심은 바로 보복 소비입니다. 여러분, 갈 수만 있으면 해외여행 갈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연차도 안 쓰고 있잖아요. 여행 수요 자체는 정말 미쳤다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인데 특히요, 공식적으로 해외여행 가능합니다 땅땅이 아니더라도 해외여행이 가능해지는 길이 있습니다. 트래블 버블을 통한다면요. 이건 훨씬 가능성 있는 게, 일단 우리나라만 정상화되면 대만처럼 트래블 버블이 이미 시작한 국가들로 자유롭게 여행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조사에 따르면 내국인 52.8%가 트래블 버블만 적용된다면 해외여행 의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생각보다 여행사 실적 회복이 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 3대 투자자 로저스 홀딩스의 회장 짐 로저스는 지금이 여행사 주식을 사야 하는 적기라고도 말했고요. 그걸 증명이라도 하는 듯 여행 관련주 작년 11월부터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입니다. 게다가 여행업 대장주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작년과 올해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고요. 실적이 나오지 않는 사업과 자회사를 정리했어요. 군사를 도려내고 내실을 다졌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말 그대로 해외여행이 풀리기만 한다면 박차고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여행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못 가게 하면 사람 정말 미쳐요. 학생은 공부, 직장인은 일, 저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맡고 있는 책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짐을 잠시 내려놓고 리프레시할 기회가 필요하다는 거죠. 국내 여행으로도 어느 정도 풀 수는 있겠지만 막상 가보면 유교 문화 안에서 한국어 쓰는 사회 아니란 말이죠. 진짜 일상의 짐들을 벗어 던지고 자유인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여행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스트레스로 가득 찬 이 사회에서 무거운 짐을 잠시 벗어던지고 해방감을 만끽할 수 있는 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 있더라 6번째 이야기였습니다.